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게 아주 중요한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이러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정진 및 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중 메슬로우 욕구 단계인 가장 인간 본연의 욕구인 1단계, 즉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드려야 합니다. 메슬로우 욕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4년 개편 교재에서 처음으로 5단계 모두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1단계 생리적 욕구부터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모두 공부를 해 두셔야 하고, 각 단계별 욕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에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로 배고픔이나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2단계의 욕구를 느끼는데,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이고요.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 4단계는 존경의 욕구인데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하고 싶어 하는 단계. 그리고 최상위 단계인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장 상위인 욕구이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인데요. 우선에 우리가 배고픔이나 목마름, 배설 등을 해결하고 나면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두 번째이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고 나면 어떤가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혹은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단계인 거죠. 가정을 꾸리는 단계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존경, 아니면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 뭐 국가라든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것들이 메슬로우는 이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아 실현은 나중에 우리가 교재에서도 배우겠지만 완전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개발을 했을 때에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자기 완성을 시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건데, 보통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법정 선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완성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표준 서비스,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죠. 표준 서비스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유형인데요. 신체 활동 지원은 그야말로 어르신의 신체에 관한 모든 활동입니다. 세면 도움이 있고요.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 단장 도움. 여기에서 식사 도움은 식사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에게 먹여 드린다라든가 반찬을 골고루 드시도록 이것저것 권하는 그러한 식사 도움이고요. 그 다음에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등 몸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그야말로 밥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개인 활동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 활동 지원에는 뭐 관공서를 함께 가신다든가 아니면 은행 볼 일이 있는데 혼자서 가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이 있는데 의사소통 도움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과 관련한 기술들을 익히고 계셔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인지 지원은 인지 관리 지원이 있고 인지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인지 관리 지원은 인지 행동 변화에 대한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배회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집을 나가셨을 때 같이 따라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이상 행동을 폭력이나 우울증 같은 이상 행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인지 행동 변화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지 자극 활동, 인지 활동 지원에는 인지 자극 활동이 있고 일상생활 함께 하기가 있는데 인지 자극 활동은 1회당 반드시 60분 이상 실시를 하셔야 하고요. 일상생활 함께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인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지 자극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치매 관리자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2024년도부터는 본 교과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따로 치매 관리자 자격증을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입욕 준비 그리고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샤워 포함해서 몸 씻기,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이 있고요. 건강 및 간호 관리는 관찰 및 측정 그리고 건강 관리 간호 관리, 응급 서비스 등 건강 및 간호 관리는 간호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의료 처치 행위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하고요. 기능 회복 훈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신체 기능의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치매 관리자가 하는 거죠. 인지 기능 향상 훈련, 인지 생활 동작 훈련, 물리 치료, 자급 치료처럼 기능 회복 훈련 역시 각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훈련, 치료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환경 관리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인데요. 침구, 린넨 정리, 환경 관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편 교재에 처음 나오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및 준수 사항인데요. 특히 급여 제공 기본 3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대 원칙 및 준수사항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입니다.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두 번째는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세 번째,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확인을 받는다. 이처럼 수급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설명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은 기관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의 급여 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 시간을 준수해서
필요한 급여를 제공.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급여 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 교재 또는 급여 제공 매뉴얼에 관련 사항을 참고하고 활용을 하고요.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 수급자에게 언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 지침을 따른다처럼 급여 제공 계획 그리고 기준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고요. 이 계획과 기준은 운영 규정이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표준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 대응 지침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되고요.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기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업무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인데요.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또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 기술 습득, 그다음에 매년 건강 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 관리를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학대를 받지 않을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또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이 또한 수급자는 제공 인력이 변경되어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동일하도록 적합하도록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에 들어가는데요.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개인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윤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윤리나 의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줄기를 잡으시고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준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 개시 전에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우라는 것인데요. 사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어르신의 잔존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곧장 채우지 마시고 어르신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 의미이고요. 식사를 하실 때 수저 사용이 힘들어서 막 흘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냥 먹여 드리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앞에서 찬찬히 식사 도움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 경우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죠. 네 번째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내용이죠. 또 여섯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요.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아홉 번째는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협인, 비위간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이나 외용약을 제외하죠. 여기에서 경구약은 어르신들께서 늘 드시는 알약으로 된 그러한 약을 말하고요. 외용약은 피부에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간호처치이거나 의료처치이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11번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표준 서비스 분류표에 보면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제한 및 자격 취소 내용 역시 개편 교재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제한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인데요.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 14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들어가므로 이 내용 또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총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그리고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들의 지시사항을 또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셋째,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함께 투약 여부라든가 약 드시는 거죠.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고요. 동기유발자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동기유발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곧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옹호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또 소외당하거나 차별받는 그러한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 금지하는 행위는 우선에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안 되죠. 우리 요양 서비스는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가족만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청소, 또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또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 준비 등 보호자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그 가게에 나가셔서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의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마되는 안마, 그리고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이 있는데 이 안마는 일반적으로 10분을 넘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10분 이상 안마를 한다라는 것은 물리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 회복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기능 회복 훈련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10분 이상 안마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고충 상담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수급자나 그 보호자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다음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장기요양요원에게 법 제28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어르신을 붙잡기 위해서 좀 그냥 봐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시킨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전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채팅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